자, 이번 문제는 역학적 에너지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림 가와 같이 빗면에 피에 가만히 놓았다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정지 상태에서 물체를 놓았더니 경사면을 따라 이동하다가 여기 있는 마찰 구간을 지나서 R에서 정지했다 이겁니다. 이번에 나에서는 똑같은 경사면인데 R에서 물체를 놓았어요. 얘하고 얘가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그렇죠? 여기서 놓았더니 이번에는 Q에서 정지했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여러분 가와 나가 나눠져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P에서 물체를 가만히 놨어요. 그랬더니 쭉 따라가서 R에서 정지한 거죠. 아래 더 이상 못 올라가고 R에서 정지했다가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죠,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처음에 놓은 곳은 여기가 P였는데 나중에 온 곳은 여기가 되는 거니까 MGH1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했네. 그렇죠? 그럼 이 역학적 에너지는 어디서 감소한 거야? 마찰 구간에서 감소한 거죠. 맞나요? 만약에 자 마찰 구간에 들어가는 순간 여기서의 속력을 이 지점 들어갈 때의 속력을 V1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마찰 구간을 빠져나올 때의 속력을 V2라고 할게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면 이 지점을 V1으로 통과했으면 정지했다가 다시 내려올 때 이 마찰 구간 여기서도 같은 지점에서의 속력이 V1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역학적 에너지가 손실됐으니까 여기서 다시 V1이 될까요? V1이 될 수가 없죠. 그렇겠죠? 자, 그럼 이제 나의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올라가는 상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어, 올라간다기보다는 아래서 놓은 거죠. 아래서 가만히 놓았어요. 그러면은 아래서 놓았을 때 이 마찰 구간을 진입하는 순간에 속력이 있을 겁니다. 이때의 속력을 V3라고 하고 여기서 빠져나올 때의 속력을 V4라고 할게요. 속력 정의됐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자 봐봐. 가에서 마찰 구간을 빠져나오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이 구간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될까 안 될까? 보존되죠. 왜? 마찰 구간이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R에서 가만히 놓은 순간부터 여기 마찰 구간에 들어가는 나에서 마찰 구간에 들어가는 이 지점까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될까요 안 될까요? 보존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가에서 이 속력을 V2라고 했잖아요. 그럼 나에서 마찰 구간을 지나갈 때의 속력도 뭐가 되겠어? V2가 되겠지. 자, 문자를 줄입시다. 여기의 속력을 우리 V2라고 할게요. 그리고 문자 하나 줄었으니까 여기도 줄입시다. 자, 여기서의 속력을 V3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마찰 구간에 올라갈 때, 가에서 마찰 구간을 올라갈 때의 속력과 나에서 마찰 구간을 내려올 때 이 속력을 다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아까 얘기했던 거 역학적 에너지 돼서 얘기해 볼게요. 자, 가에서 쭉 P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가 R까지 가고 다시 나에서는 R에서 P까지 왔잖아. 그럼 가, 나 전체 과정에서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mgh1이 될 겁니다. 이 mgh1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 가에서 마찰 구간을 지나는 이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1의 제곱이었잖아요. 그런데 올라갔다가 내려왔어. 총 얼마 손실된 거야? 2분의 1 mv3의 제곱만큼 손실된 것이. 손실이 안 됐더라면 마찰 구간 이 지점을 지날 때 빠져나올 때 속력이 V1이어야지. 여기와 똑같아야지. 근데 똑같지 않잖아. V3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손실된 거지. 손실된 거지. 이 손실됐다는 얘기를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속력은 A의 속력은 감소한다고 그랬어. 마찰 구간에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V1과 V2를 비교해 보면 누가 더 큰 거야? V1과 V2를 비교해 보면 V1이 더 큰 거고 V3와 여기서 또 V2를 비교해 보면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큰 거야. 이 상황인 거야, 지금 이 상황.
그러니까 V1에서의 이 가에서 올라갈 때 속력, 운동 에너지가 있을 텐데 손실이 돼서 V3로 내려온 거 아니냐. 그만큼이 손실된 거고 이 운동 에너지에 손실된 이 양이 결국 위치 에너지의 mgh만큼의 에너지가 손실됐다 이거죠. 이 둘이 같은 거죠. 이게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야. 첫 번째. 그치? 그 다음에 또 뭐를 정의할 거냐면 가와 나에서 마찰 구간이 동일하잖아. 지금 구간의 길이가 달라지지 않았죠? 자, 이 길이를 x라고 하자. 마찰 구간의 길이를 x라고 할게. 가속도, 가에서의 가속도는 3a라고 그랬고 나에서의 가속도는 a라고 그랬어. 마찰 구간에서는 무슨 운동한다고? 등가속도 운동한다잖아. 등가속도.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한다. 그럼 등가속도 운동식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어? 속력이 V1이 더 크니까 V1의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은 2, 3a의 x라고 쓸 수 있는 거지. 이게 6ax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V2의 제곱 마이너스 V3의 제곱이 2의 가속도 a의 마찬가지 길이 x가 되겠네. 이렇게 또 2번식과 3번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지. 여기까지 따라왔지? 자, 다음에 어떤 조건이 또 있냐면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가 서로 같대. 어디와 어디서? 가에서와 나에서. 서로 같대. 자, 가에서 손실된 에너지는 이 마찰 구간에서의 손실된 에너지는 아랫부분에서 처음 들어갈 때와 빠져나올 때를 생각해 보면 처음 들어갈 때 역학적 에너지 얼마야? 2분의 1 mv1의 제곱이야. 빠져나올 때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야? 2분의 1 mv2의 제곱 플러스 여기보다 높이가 mgh2만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크겠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됐더라면 이 둘이 같았을 거야. 그런데 손실됐잖아. 손실됐잖아. 누가 더 커? 얘가 더 큰 거지. 이만큼이 손실된 거야. 어디서? 가에서. 얘는 가에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고. 그 다음에 그럼 나에서도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될 수 있겠어? 자, 처음에 들어갔어. 들어가는 지점에서는 2분의 1 mv2의 제곱에 포텐셜 에너지 있었겠지? mgh2만큼.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다음 빠져나올 때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3의 제곱이 되겠네. 손실됐잖아. 이만큼에서 이거를 뺀 만큼이 손실된 거지. 이거는 나에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다. 이 둘이 어떻대? 같대. 이 둘이 같대. 그러면 요식을 다시 정리해 볼까? 그러면 요식을 같다라는 걸 정리해 볼게. 그러면 2분의 1 mv1의 제곱 마이너스 자 써보자. 쭉 써보자. 식 정리할 때 부호 틀리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2분의 1 mv2의 제곱 플러스 mgh2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러면 이 식을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하려면 없애질 문자는 없애볼까? 질량은 다 지우고 그 다음에 분수도 다 없앱시다. 미 없애고 양변에 다 2를 곱하면 되겠죠. 자, 2를 곱했어. 여기도 없애고 여기도 2를 곱했어. 여기도 없앤 거죠. 그럼 식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v1의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에 마이너스 3gh2가 자, v2의 제곱 플러스 2gh2 마이너스 이거 3이 아니죠? 잘못 봤네. 여기 2가 돼야죠. 2gh2 다음에 마이너스 v3의 제곱이 될 거고 식을 쓰고 보니까 요 부분이 뭐랑 똑같니? 여기랑 똑같네. 그러면 얘는 6ax 그 다음에 요거와 요거를 또 보니까 여기랑 똑같죠.
2AX랑 똑같죠. 그럼 넘기면 마이너스 2AX가 뭐가 되냐면 4GH2가 되는 거죠. 따라서 얘를 정리하면 AX가 GH2가 된다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이따 써먹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식은 다 쓴 거예요. 이제 뭐만 남았어? 요거만 남았지. 자, 1번 식을 다시 보면 MGH1은 이것도 약분을 좀 해볼까? 아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우리? 자, M 지우고 여기도 2를 없애고 여기다 2를 곱해볼게. 그러면 요 식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GH1은 V1의 제곱 마이너스 V3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V1 제곱 마이너스 V3 제곱은 어떻게 또 쓸 수 있냐면 요 식을 또 이용하면 되죠. 요 식을. 잘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들. 요 식을 해볼게. 요걸 이렇게 한번 더 해볼까요? V1과 V3를 한 거니까 더 해볼게요. 더하면 V2 요거 사라지고 요거 사라지겠네. 그러면 V1 제곱 마이너스 V3의 제곱은 V1 제곱 마이너스 V3 제곱은 뭐가 되냐? 8AX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얘가 바로 8AX다. 따라서 EGH1은 8AX인데 AX가 뭐였어요? 요거 있죠. 요거 가져와야지. 그러면 8의 G의 H2라고 할 수 있고, 자, 2G와 8G가 약분되면 4니까 H1은 4H2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H1분의 H2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H1분의 H2는 4분의 1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정답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식을 차분하게 논리에 맞게 정리하시면 실수만 안 하면 여러분도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